노인들은 주로 이제 신체적 불편감을 호소하는데 청년이나 청소년들은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많습니다. 가출을 한다든가 음주, 흡연, 사회에서 금지된 행동들 이런 행동들을 표현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. 교수님의 원래 전공 과목은 우울증. 네, 우울증하고 양극성 장애라고 하는 조울증 두 개. 그걸 우리가 크게 기분장애라고 그러죠. 기분장애. 기분 변화가 있는 장애다. 불안장애 만성화되면 우울증을 동반하기도 하죠. 근데 그거는 이제 메인이 불안이니까 그건 불안장애에 속하는 거고 우울증이라고 하지는 않죠. 네,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. 일단 뭐 우울증은 전 연령에 걸쳐서 다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.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은 약 10%. 여자는 약 15%, 남자는 10% 조금 밑에 내려가고 그렇습니다. 특히 우울증이 더 유병률이 높은 연령대가 있습니까? 보통은 우울증만 본다면요. 갱년기, 노인 두 개의 피크를 보입니다. 보통 20대, 30대 피크 하나 보이고 나중에 50대 올라가면서 노인층에서 한 번 더 피크를 보이기도 합니다. 젊은 층 우울증이 다른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노인층은 주로 이제 우울증이 신체적 불편감으로 많이 나타납니다.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니까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지면 그게 신체적 기능 이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노인들은 주로 이제 신체적 불편감을 호소하는데 청년이나 청소년들은 특징적인 게 이 우울한 기분을 자기가 이렇게 말로 표현하거나 그거보다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많습니다. 그래서 청소년들은 예를 들어서 탈선 행위를 한다든가 가출을 한다든가 음주, 흡연, 사회에서 금지된 행동들 이런 행동들을 표현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. 이게 이제 청소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런 일탈 행위 자체가 보인다 하면은 우울증을 그럼 의심해봐도 되는 겁니까? 그게 심각한 정도다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일탈 행위가 계속 지속적으로 돼 있는 친구가 아닌데 모범적인 친구가 갑자기 그런 일탈 행위를 보인다. 그러면 이제 제일 의심하는 사인이라고 봐야 되겠죠. 그렇고 청소년들의 그런 일탈 행위가 사실은 그게 우울증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게 좀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런 행위로 인해서 가정 내 불화가 생긴다든가 학업 수행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대인관계나 학교에서의 교우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게 우울증이 아니라도 치료나 상담의 대상은 될 것 같아요. 그런 게 좀 심각한 정도가 된다면.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들의 그런 사춘기라고 그러죠. 중2병. 그렇죠. 극심한 중2병과 우울증을 구별할 수 있느냐? 그거 되게 어려워요. 저희 입장에서는 진짜 어렵고 만약에 제 외래에서 오는 경우라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떤 생활의 패턴을 가져왔는지를 쭉 보는 게 제일 첫 번째 봅니다. 그래서 어렸을 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전하고 모범적인 친구가 어느 시기에 갑자기 바뀌었다. 그러면 뭔가 이모셔널한 트라우마가 있든 뭐가 우울증이 있든 그런 것들을 의심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쭉 자라온 여러 가지를 좀 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지속성 같은 것도 보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우울증 있는 경우에는 계속 우울하거든요. 몇 주, 몇 개월 계속 우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저희들이 구별하는데 실제로 그냥 보시기에는 좀 쉽지 않고 그리고 청소년의 일탈 행위도 좀 심하게 되면 2차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. 그래서 부모와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오히려 그게 2차적인 우울증이라든가 가정에서 했던 심리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상담을 좀 받아보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는 게 그걸 먼저 권하고 싶네요. 이런 아이들은 사춘기라 생각하지 말고 병원에 좀 한번 데리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들 혹시? 보통은 자기가 우울증이 있으면 자기가 괴롭고 힘든 거를 분위기가 된다면 얘기를 합니다. 보통 또래들한테 얘기를 하게 되죠.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. 다 그래, 뭐 어렸을 때는 다 그런가, 공부나 해, 뭐 이런 식으로면 애가 얘기할 분위기가 아니죠. 그러니까 그런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말하면 그냥 청소년 일탈은 나는 그게 즐거워. 나는 공부하기 싫어. 뭐 이런 식의 그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고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힘들어. 나 불안해. 나 죽고 싶어. 이런 감정들이 있거든요. 그걸 표현해가끔 하는 게 중요하죠. 제 어릴 때는 일기장을 좀 훔쳐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건 안 좋은 거죠? 안 좋습니다. 왜냐하면 노출이 되거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대화가 단절이 되죠. 사춘기면 이제 인격체로 되어야죠. 그래야 본인
자녀가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. 저는 청소년 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기간을 좀 길게 보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부모까지 감정적으로 하면 힘드시니까 그러지 마시고 길게 보고 좀 중립을 지켜가면서 버티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그게 이제 청소년이 일탈이든 우울증이든 그렇습니다. 사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네네. 많잖아요. 네. 혹시 인간관계에서 조언이 있으실까요? 우리나라는 친분 사회가 아주 강하게 좀 관련된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따돌림이 당하면 안 된다는 불안감도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친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자꾸 힘들어하고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마냥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. 스트레스를 회피하기 위해서 무인도에서 살면 행복할까요? 그것도 스트레스일 겁니다. 그래서 저는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다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걸 어떻게 다루냐? 그건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. 아예 무시하는 방법이 있고 건전하게 다른 사람들하고 뒷담화하면서 욕할 수도 있고 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수다 떨면서 좀 푸는 것도.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환자들한테 특히 청소년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가 주변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래도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. 너가 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너를 사랑해 주겠냐.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.